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 먼저 스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총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어렵나? 아니었어요. 쉽다고 했습니다. 즉 사가의 관점만 알면 열왕기 상하를 쉽게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열왕기 상하 사가는 매우 편협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붓을 들었는지 그 관점만 알고 읽으면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열왕기 상하가 쉽게 읽어지는 거예요. 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가처럼 배경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왕기 상하의 해바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열왕기 상하를 크게 3덩어리로 나누어 훑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하방 이야기이고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일단 열왕기 상하를 스케치하고 있는 중이니 간단하게 정말 그런지 성경을 확인하면서 지나갈게요. 열왕기 상을 열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라 했는데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열왕기상 1장은 누구 얘기로 시작하나요? 누가 주인공이죠? 제가 강의 때마다 이 질문을 드리는데 한결같이 다윗이라고 하세요. 1장 앞에 다윗이 나와서 그러시는 건데 다윗은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다윗의 태장을 알리는 것이고 열왕기상 1장의 실제 주인공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의 등장으로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솔로몬 얘기가 1장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넘겨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어디까지인가요? 네, 11장까지예요.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태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열왕기상이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몇 장까지 있나요? 네,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이야기하고 나니 벌써 열왕기상이 반이나 지나간 거네요.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상 절반이나 차지했어요. 자, 이 말은 열왕기상하 사가가 이 열왕의 역사들 중 솔로몬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안 계시죠? 그 다음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12장을 보세요.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몇 장까지 계속되는지 보시겠어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석 장 정도 계속되어 14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천상 사가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북쪽 얘기했다 남쪽 얘기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쪽 얘기를 이 사가가 더 많이 할 것 같나요? 남쪽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나요? 북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너무나 많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니 북쪽을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그랬구나. 이 정도 알고 한번 15장으로 가보면요. 유다왕 야비암이 나오죠. 이 야비암 왕 얘기가 한 8절로 나와요. 그 다음 유다왕 아사는 좀 길어요. 16절이죠. 자, 다음 북이스라엘 왕 나답은 8절, 다음 북이스라엘 왕 바사 9절, 다음 또 북이스라엘 왕 엘라는 7절, 다음 북이스라엘 왕 시므리.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 나오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들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시므리 왕이 6절, 또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 8절, 이렇게 계속 북쪽 왕들이 유다 왕 2명 나온 후 이스라엘 왕들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왕이 8절, 9절, 10절 정도로 짧게 배경 처리하듯이 왕들이 지나간 거예요. 자, 솔로몬 이야기는 11장,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3장, 그 다음에는 짧게 가잖아요. 자, 이게 해바라기 그림의 시계나 달력 그림처럼 배경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 이어지는 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 이야기인데요. 16장 29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와서는 사가가 지금까지의 패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진술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전에는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왕들을 짧게 지나왔는데 이 아합 왕 때 와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 보세요. 16장 끝에서 아합 왕이 나오고 이 17장에 가면 엘리야가 나오죠. 근데 사가가 아합 왕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하며 완전히 멍석을 깔아요. 앞에 왕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아합 왕 때 와서는 아예 멍석을 깔고 주저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할 얘기가 많은 듯 멍석 깔고 앉아서 한참 얘기해야겠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아합 말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또 나오는데요. 자, 아합의 부인 이세벨 나오죠? 또 엘리야도 나옵니다. 자, 엘리야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붙어있는 선지자 있죠? 네, 맞아요. 엘리사예요. 적어도 아합이 등장했을 때 이 아합의 무대에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과 관련된 이 사람들의 일련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나? 바로 엘리사가 죽는 데까지입니다. 아합과 관련된 사람 이 엘리사가 죽는 데까지는 가야 아합의 스토리가 끝나는 셈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넘겨 확인해 볼까요? 엘리사가 과연 어디서 죽나 하고 보니 열왕기 하 13장이에요. 열왕기 상도 지나 열왕기 하까지 가는 겁니다. 열왕기 상 16장 끝에서부터 아합 왕 이야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열왕기 상 마지막 22장에서 아합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하 1장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사가는 여자까지도 아합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더니 열왕기 하 2장에 보니까 아합과 같이 나왔던 이 엘리야가 승천을 해요. 아직 아합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사이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살짝 했지만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이 아합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사와 관련된 나아만 장군, 수넴 여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아합은 앞에서 죽었는데 부인 이세벨이 여기서 죽어요. 아직도 아합과 관련된 스토리를 못 끝내요. 자, 그리고 10장에서 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이 학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아합 얘기예요. 아니, 아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아합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건지 계속 아합 얘기만 합니다. 그러더니 13장에 가서 엘리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아합, 엘리야, 이세벨, 엘리사 이 주인공들을 설정했는데 열왕기 하 13장에 와서야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와, 엄청 길었어요. 물론 이 사이에 남북으로 가며 왕들의 이야기를 슬쩍슬쩍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배경이에요. 해바라기 그림에서처럼 배경 처리한 겁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왕기하 13장까지는 두 번째 덩어리로 완전히 아합 왕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하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스케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열왕기상하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를 훑어보았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덩어리는 완전히 아하방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한 이야기인데 내일 살펴보겠습니다.